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원진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 편가르기 또는 편을 가르는 논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전국 각지에 제가 이곳저곳에 가다 보면 그리고 직접 오시는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늘 느끼는 바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집합 건물에서 소유자 분들끼리 그리고 소유자와 입점주 분들끼리 막 싸우거든요. 이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이 있는데 이 땅에서 남북 지금 분단이 됐죠. 결국 이게 분단이 되면서 동족에 대한 이러한 같은 혈연 관계에 있는 우리 가족들 간에 이렇게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아픔도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땅덩어리가 좀 컸으면 북한까지 이렇게 땅덩어리가 우리가 이렇게 좀 커서 지금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게 경제력과 국방력을 북한까지 다 이렇게 지금 되어서 있었다면 아마 대한민국 훨씬 더 부강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모두에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있는 집합 건물을 왜 여러분들이 소유자분들께서 샀습니까? 그게 결국 투자 목적이잖아요. 임대를 잘 나오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양도를 할 때 양도 차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오피스텔이든 상가든 주상복합이든 호텔이든 판매시설이든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서로 간에 싸울까요? 입점주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입점주분들 영업을 잘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영업이익률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입점주분들끼리 소유자끼리 같이 싸우는가요?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집합건물 여러분들이 있는 집합건물은 공동체라니까요. 도움되는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싸우고 내부에서 싸우면서 결국 그 건물의 가치 그리고 여러분들의 있는 임대 수익 그리고 영업이익 다 여러분들 같이 그냥 동반 그냥 망하자 하는 거거든요. 좀 어리석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편가르기 이런 건 없었으면 좋겠어요. 편가르기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어릴 때 보면 왕따 시키는 개념하고 똑같잖아요. 왕따를 어떤 특정한 사람을 특정한 아이들을 왕따를 시키면 그 왕따 시키는 그 행위 자체 말하는 겁니다. 그 행위 자체로 인해서 왕따를 당하는 어린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처를 받잖아요. 우리가 왕따를 안 당하고 서로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서로 위해주면 되죠. 정작 그 공동체는 같이 화목하게 지내면서 정작 여러분들 싸워야 될 대상은 어디입니까? 외부 아닙니까? 외부. 여러분에 있는 집합 건물이 아니고 외부에 있는 다른 곳과 다른 여러 집합 건물과 관련 없는 다른 집합 건물들과 영업이익에 대해서 여러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좀 더 넓게 보면 그 지역, 좀 더 크게 보면 대한민국, 그것보다 더 크게 보면 해외와 경쟁을 해야 돼.
이런 입장인데 왜 내부에서 서로 물고 물어지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는 특정한 사람들이 본인의 이권을 가지고 개입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왕따를 시키면서 그 사람들의 권리가 있는데, 권한이 있는데 또 불구하고 왕따를 시키면서 그냥 행기를 뺏어버림으로 해서 본인들이 모든 것을 이익을 다 갈취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또 이 사람들끼리 뭉쳐가 또 싸우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집합건물에서의 대부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이렇게 생각보다는 여러분들 직접 많이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저도 소유자로서 투자자로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실무에서 직접 이렇게 뛰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소유자 여러분들, 입점주, 임차인 여러분들께서, 운영사도 마찬가지고요. 돈 벌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다들. 관리업체도 그렇고 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있죠.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은 분명히 있음에도 왜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거머쥐물 해가지고 다른 쪽은 죽게 만드느냐는 겁니다. 이런 것은 지금 우리 자본주의 사회, 민주주의 사회에는 맞지가 않는 상황이라고요. 지금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비상식적인 상황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곳이 꽤 많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첫째는 무지해서 그런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생활형 숙박시설, 호텔 같은 데만 딱 있는 곳 있죠. 그거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냥 운영사 데리고 오는 것도 있고, 이렇게 좀 몇 개 있는 곳 있죠. 큰 호텔 같은 데는. 그것은 자유입니다, 여러분들. 자유롭게 그냥 내버려 두시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서로가 있죠. 그렇게 하시면서 수익률이 좀 많아지면 많아지는 쪽으로 소유자분을 옮기는 것은 뭐가 문제 있습니까? 뭐가 문제 있냐고요. 그런데 그거를 경계하면서 이 한쪽을 갖다가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관리인이라든지 관리위원회라고 하는 부분은 비법인 사단,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공용 부분에 대한 보존 관리에 대해서 법률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것 뿐이라고요. 행위를 하고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하는 거라고요. 공용 부분에 대해서. 전용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거죠.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권한이라는 말 속에서도 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관리인과 관리위원회에서는 권한을 실제적 권한이라기보다는요, 이 여러분들 그 소유자분들, 운영하시는 분들, 실제 직영을 하시든 뭐 운영사를 데려오시든 그런 분들 영업을 하시는데 공용 부분에 불편사항들이 있잖아요, 다들. 그렇지만 어떤 특정한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면 안 됩니다.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기본 전제로 깔고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공용 부분에서는 총유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누구나 다에게 있죠. 누구나 다에게 이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면서도 불편사항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요. 뭐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공용 부분에 어떻게 배수구가 물이 안 내려가고 있다. 그렇게 해서 전용 부분까지 넘쳐 흘러올 것 같다. 이런 것들. 그러면 즉각적으로 전화를 해서 관리사무소 아니면 뭐 밴드라든지 이런데 올려서 그거를 빨리 고쳐달라고 해야 되고, 또는 화장실 같은데 공용 화장실도 많잖아요. 그런데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아니면
거기에 있는 뭐 대변 자체가 막혀가지고 뭐 문제 생겼다. 뭐 이런 각종 또 타일, 공용 복도의 타일이 뭐 깨졌다. 이런 것들. 그런 거에 대해서 수시로 전화를 해서 빨리 고쳐달라고. 그래야 돼. 그래야 고객분들이 와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해서 여러분들 영업이익을 내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런 것들. 또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떤 것들은 여러분들 엘리베이터의 기본 구조가 이게 보면 카라, 로프라든지 그리고 도르래 마지막에 여러분들 균형축 이렇게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오르고 내리다 보면 여러분 기압차가 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 흔들림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엘리베이터가 좀 흔들림이 있다. 흔들림이 없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좀 강구를 해달라. 그럼 기압차 때문에 그렇다면 별도 자동문을 설치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금액이 많다면 차츰차 잡수입으로 들어와서 그걸로 어떻게 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을지. 이러한 공용 부분에 대한 각종 불편사항들을 관리인과 관리위원회에서는 경청하고 늘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모니터링하는 방법은 밴드라든지 카페 이런 데다가 만들어서 그 입점주분들이 올리도록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것이 관리인과 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본인의 역할 충분히 그 부분만 잘 하시면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관리인이 또는 관리위원회하고 운영법인, 직영이든 뭐 운영사든 운영법인과 별개잖아요. 이거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비법인 사단이라니까요. 집합건물법을 따르고 법인, 여러분 아니면 영리법인이라고 하는 상법을 따르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 상법을 따르는 영리법인은 매출을 많이 내고 비용을 뺀 영업이익을 많이 내서 여러분들 수익 구조를 많이 가게 만드는 데가 핵심이죠. 회사라니까요. 회사의 주 목적은 뭡니까? 오늘도 돈을 벌고 내일도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많이 버는 데 목적을 두는 거라고요. 관리인과 관리위원회는 그게 아니라고 했죠. 건물 보존 관리에 뭐 돈이 매출을 내는 게 없다니까요. 관리비만 여러분들이 관리비 건물 보존 관리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초창기에는 관리비가 좀 들어간다 하더라도 공용 부분에 문제 있는 것들을 탁탁 고쳐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시간 지나면 다 고쳐졌기 때문에 관리비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 자동화시켜서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간단히 뭐 자동 주차장 잡수입 이런 것들 수익 그런 것들은 간단한 잡수입들이죠. 잡수입들 또 옥상 중계기라든지 뭐 이런 광고 게시판 이렇게 잡수입들을 들어오면 그걸 관리비에서 탕감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관리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회사가 아니고 있죠. 오직 매출이 전혀 없고요. 오직 비용만 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이게 잡수입이 좀 들어와서 그걸 비용으로 탕감할 수 있는 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인력은 또 구조 조정을 하셔야 되고요. 필요 없는 인력은 구조 조정을 해야 되죠.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에 여러분들 핵심이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분리를 하시라 했는데도 관리인과 관리위원회에서 또 운영법인을 만들어서 영리법인을 또 별도로 만들어서 이 관리인이 운영직영법인의 대표자로서 또 앉아있으면 건물을 장악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래 되다 보니까 어떤 구조가 되느냐면 이 관리인이 건물도 장악하고 공용 부분에 대한 보존 관리에 대해서만 해야 되는데 이게 운영법인까지 장악하니까 또 다른 운영법인들에 대해서는 짓밟아 버리는 거죠. 우리 운영법인 쪽으로 안 들어오면 너희들은 그냥 이거 왕따 시키고 뭐 불편사항을 만들고 엘리베이터 사용 못하게 한다든지 주차장을 사용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청소 같은 것도 개판으로 만들어 놨는다든지 이게 무슨 짓거리냐고요, 이게.
제가 이런 곳이 전국과 서울부터 해가지고 쭉, 서울부터 해가지고 저기, 예? 저 강릉 저쪽에 부분에 또 속초, 뭐 이제 쭉 동해 바다 쭉쭉쭉 다 내리고 이제 포항 이쭉 내려 부산, 여수 쭉 올라가는 쪽, 인천 서해 바다 쪽으로 또 대천 이쪽으로 또 제주도까지 모르셔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분리하셔야 된다고 꼭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소유자분들이 있죠. 그 전용 호실마다는 있죠. 여러분들 고유한 여러분들이 사용권을 절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용 부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직영 운영법인을 세워가지고 운영을 하든 운영사에서 맡기든 여러분들은 절대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에서는 불편사항이 없도록만 만드는데 어떤 운영사가 있더라도 불편사항이 없도록만 경청하고 해주면 돼요. 거기에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공용 부분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평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이 과거부터 해가지고 한 3, 4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계속.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에서 직영법인으로 대표자가 되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려도, 아니, 직영법인을 만들려고 하면, 그러면은 구분 소유자 한 사람 하면 직영법인에 다 주주로 들어오면, 아우, 귀찮지 않느냐. 내가 그냥 우리가 몇 명 만들어가지고 그냥 맡기면 돼. 그러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드려도, 구분 소유, 여러분들 호실 거는 여러분들 각자 절대권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임대 수익 어떻게 내려고 해요? 여러분들 건데. 여러분들 건데 여러분들이 그거 아무한테 맡길 겁니까? 그래서 주권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한 명마다 구분 소유자마다 주권을 한 주씩 이렇게 들어가는 거에서 복잡하지가 않다니까요. 발기인으로 여러분 발기인 모집해가지고 여러분들 법무사한테 아니면 변호사한테 맡기며 수수료 좀 주고 해가 그냥 바로 등록 영리법인 그냥 싹 가능하다고요. 정관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이 있는데 절대적 기재사항은 법률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딱 지정되어 있고 상대적 기재사항만 몇 가지만 쭉 들어가면 되는 사항이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뭘 했습니까? 몰라서 그렇다. 무지해서 그렇다는. 무지하면 알려고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건 실질적인 걸 말씀드리고 책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다 이게 다 경험으로 다 거쳐왔거든요. 치열하게 저는 그런 것을 만들어 보고 이렇게 다 해왔으면서 어떻게 하면 소유자 입점주분들이 이익을 많이 가져가게 하게 할 수 있을까? 그 입점주에는 여러분들 임차인들 다 포함되죠. 그 임차인 중에서 운영사도 있고요. 뭐 상가 같으면 임차인들 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리인과 관리위원회에서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디에 치우치면 안 된다니까요. 어디에 공정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공용 부분에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공용 복도라든지 공용과 관련된 부분을 무단으로 훼손해서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관리인이 책임지고 보존 관리를 위해서 막아야 된다고요. 그거에 대한 척결을 시켜야 돼요. 그런 것만 잘하면 돼요. 호텔 같은 경우에 그러면 프런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프런트 같은 경우 어떻게 하게 해요? 공용 부분 그런 부분요. 원래 공용 부분을 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100개 옷이 200개 옷이 그 직영으로 만들든 운영사를 가지고 하든 그러면 나누어서 똑같이 여러분들 지분에 맞춰서 나누어서 사용하면 되잖아요. 누구 하나라도
사용 못하도록만 안 하면 돼.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공정하게 이렇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리고 소유자분들끼리 호텔 같은 게 특히 그래 소유자분들 또는 그 직영 운영사든 그냥 운영사 외부 운영사든 어떤 방법이든 여러분들 지금 뭐 아직 임대로 하고 있든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각자 배려를 해주자고. 여러분들이 왜 저기는 어떤 운영사가 뭐 어떻게 하고 있고 뭐가 문제 있고 여기는 뭐 임대가 저거 마음대로 뭐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가를 모르겠어요. 불법이고 뭐 이런 이야기는 그 호실이 책임을 지는 거지 여러분들하고 관련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그 호실에 있는 분들의 책임일 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걸 갖다가 또 사람들한테 고발한 구청에다가 뭐 신고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우리 가짜 공동체에 있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공동체에 있는 같은 가족이라고요. 거기서는. 그러면 각자 수익 구조를 많이 나가게 하면 박수 치주고 해줘야죠. 좀 안타깝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온 이유가 수익 구조 가지게 하기 위해 온 거잖아요. 왜 남을 그렇게 해코지 하면서 이렇게 합니까? 잘 되도록 해야지. 예?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되면 떡 하나 더 주지 않나? 여러분들 밥 한 끼 더 삽니다. 부자가 되면 밥 한 끼 더 사지 않나요? 왜 해코지를 하는 걸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해코지를 내가 여러분들 이익을 강취한다. 이익을 강취할, 갈취할 끝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 서로 싸우기만 하고, 분란만 일으키고, 그 호텔에 문제만 일으키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여러분들 생활형 숙박시설과 호텔에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원리, 그 안에 자유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누구나 다 전용 부분에 대해서 호실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방을 딱 해주고, 관리인과 관리위원회는 뭘 한다? 건물 보존 관리만. 그 외에는 일체 간섭하면 안 된다. 아셨죠? 일체. 불편사항은 개선하도록 해주는 것 뿐이다. 공용 부분에 불편사항들. 특정한 호실들이 무단으로 공용 부분을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좀 이런 취지를 가지고만 해주시면 서로 협의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여러분들 그 호텔 잘 된다니까요. 제발 당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첫 번째 내가 말씀을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호텔 여러분들 꼭 하셔야 되면 호텔에서 여러분 두 번째 하셔야 될 거는 여러분들 월 수익 있죠. 월 수익을 좌우하는 부분의 주체는 누구냐라고 하면 직영 운영이든 뭐 외부에서 데려온 운영사든 아니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떤 수익 구조를 가져가게 만들든 그런 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 개인마다의 책임이다. 직영 운영을 어떻게 돌릴 것인가 사람들은 잘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하면 되고, 운영사를 잘 데려와서 하면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끼리 뭐 임대를 하든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둘째, 그렇게 하면 되고, 관리인과 관리위원은 절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운영사를 데리고 온다든지 여러분들이 공용 부분에 특정한 운영사를 밀어준다든지 관리인이 운영법인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대표가 된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기본이다. 그래서 수익 구조를 여러분들 호실의 수익 구조는 여러분들 책임이다. 여러분들 책임이다. 소유자 여러분들 책임이다. 꼭 머릿속에서 간직하고 있어야 돼. 여러분들 책임. 둘째, 건물 자체를 나중에 여러분들 호실을 팔게 될 때
팔게 될 때, 양도했을 때 차익, 낼 때 여러분들 수익을 많이 가져가느냐 하는 부분의 핵심은 누구냐? 바로 그때 관리인과 관리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 건물을 보존 관리를 얼마만큼 제대로 하고 민주적 절차와 자본주의 원리를 그대로 깨쳐서 모두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느냐에 따라가 건물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팔 때 건물값, 땅값, 건물값을 좌우하는 것은 관리인과 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관리인과 관리위원회는 뭘 해야 됩니까? 제대로 아주 전문적으로 잘 알아야 된다고요. 제가 그 유튜브 앞에서 아무 할 게 없습니다. 관리인과 관리하니까 진짜 할 게 없는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근데 왜 그런 말을 했느냐? 라고 하면 집행을 하는 곳은 관리사무소에서 하잖아요. 직원들이. 그러니까 직원들을 있잖아요. 직원들을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고 없는 거는 잘 보셔가 교체할 거는 교체하고 그런 어떤 기획을 잘 설립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요. 또 법률에 딱 맞춰서 해야 되고. 근데 그 기획을 여러분들 대부분이 못 하시다 보니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니까 아무나 다 하는 것 같으면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좀 하시고 하셔야 된다. 공부를 좀 하시라. 네? 그래서 꼭 당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관리인과 관리위원 분들은 좀 공부를 좀 하세요. 공용 부분에 대해서이기 때문에 다른데 일체 관여하면 안 된다. 이걸 명심하시고요. 그 두 가지만 핵심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겠는데, 자,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요지는 뭐였습니까? 편가르기 하지 말자. 쓸데없는 짓이다. 그것은 여러분들 집합 건물의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개개인에게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다.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다. 이거는 진짜다.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편가르기 하지 말자. 수익을 각자 영업이익을 만들게 하는 것은 각자 개인 소유자분들, 전용 부분의 개인 소유자분들 책임이다. 잘 알아보시고 계약을 하셔라. 임차인하고 계약을 하든 판매 시설이든 어디든 호텔 같으면 직영을 하든 뭐 운영사를 데리고 하든 임대를 하든 잘 알아보시고 하셔라. 토지 건물값을 좌우하는 것은 관리인과 관리위원, 특히 관리인이다. 제대로 알고 해야 된다. 관리 제대로 알고 뽑아야 된다. 공정한 사람을 뽑으셔라. 정말 공정한 사람을 뽑으셔라. 그리고 건물을 제대로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사람, 실질적으로 공학적인 것부터 해서 공학적인 어떤 건물에 대한 구조를 전체를 뼈대로 다 잡을 수 있고 법률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고 불편 사항을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소유자 입점주분들의 의사를 수렴할 수 있는 이러한 사이버 공간도 충분히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는 것이 관리인과 관리위원회, 특히 관리인이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있는 집합 건물은 아주 잘 될 겁니다. 모든 것을 공개해야 되는 겁니다. 이 공개의 원칙은 여러분들이 호실에 있는 직영을 운영하든 직영을 하더라도 모든 것이 일주일 단위로 해가 분계장 다 올리십시오. 매출 낸 거 하루에 얼마 뭐 어떤 매월 매치에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또 그 통장 내역사하고 분계장하고 입출금 내역하고 통장 원본하고 짝짝짝짝 줘가지고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이거는 있죠. 관리단뿐만 아니고 있죠. 관리단의 비법에서는 관리단에 있는 관리인이 공개를 하는 것뿐만 아니고 당연히 공개해야 되고요. 그거는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있는 지금 직영으로 하든 뭐 어떤 하는 가 특히 그 호텔 같은 경우에
당연히 모든 것을 공개해야 되죠. 그거는 여러분들 위탁 운영사가 들어오더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걸 여러분 계약을 좀 제대로 하죠. 직영 운영하더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가 없다고요. 소유자분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가 문제돼요? 그 공개를 안 하고 이 짓거리 막 하니까 사람들이 의심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우리는 판단합시다. 상식적으로.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대한민국의 집합건물 모두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그 말은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가 부자가 되었으면, 그렇게 하기 위해 서로 윈윈으로 관계를 설정해서 가져가시라. 깨어있는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는 길은 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과거에 어떤 행동과 선택을 하느냐를 잘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 행동과 선택이 있죠. 그것이 모이고 현재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들 건물을 이루고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의 그 정체성이 드러난다고요. 그리고 현재가 어떤 선택과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사람이 어떻게 해왔느냐, 과거를 보시라니까요. 어떤 행동과 선택을 했는지 보시라니까요. 우리 이걸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뭐냐면, 과거의 행위와 선택에 적분을 해주면 현재를 이루고 있다, 이 말입니다. 현재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미분을 잘 해주면 미래를 갖다가 내다볼 수 있거든. 미분 방정식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제가 좀 유식한 말을 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점을 꼭 깨우쳐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잘 처리하시기를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관리인과 관리위원회에서는 공적인 목적으로 누구에 치우치지도 말고 본인의 공용 부분에 불편함이 없도록 귀담아 듣는데 핵심이다.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항상 입점주 소유자분들에게 공개를 항상 하고 모든 것들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 사람은 이상적으로 아닙니다.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다 해왔고요. 그런데도 그렇게 안 해온 데에서 저를 공격하거든요. 사람들이. 저 사람 말하는 건 현실적이지가 않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현실로 그렇게 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고 잘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모르다 보니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본인들의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이 뭐 관리를 해보려고, 관리위원을 해보려고,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뭔 짓거리냐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 제가 뭐 계속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저 몇 번 이야기하는지 모른다. 제가. 호시는 여러분들의 수익 구조를 잘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수익 구조를 여러분들 책임이신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관점에서 살펴보시라. 직영 운영을 하든 뭐 위탁 운영을 하든 뭐 비즈니스 관점, 남들에 대해서 있죠. 남들이 뭐 저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 어떻다들 저거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매출을 극대화시키고 비용 구조를 줄여서 영업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합금물 해결사 멘토 전원진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문자나 이런 거 주시는데 제가 문자하고 주실 때 보면 제 동영상에 보면 바로 밑에 이렇게 아래로 돼 클릭을 하시면 제 전화번호 나와 있는데 반드시 문자로 주셔야 됩니다. 문자로. 전화를 바로 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안 받습니다, 여러분들. 문자로 해가지고 주셔야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받고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제가 도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전화를 바로 거는 건 아니잖아요. 다 바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 예의는 지켜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